목요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장 시작 이후 40%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전쟁 비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은 1.5% 하락했으며 2.1%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한 나스닥의 움직임은 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실질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9달러를 넘어서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6년 G20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하여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를 넘어섰고 30년물 금리는 5%에 육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각의 에너지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군사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3월 평균 105달러, 4월에는 11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며 호르무즈 해역 봉쇄가 6주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증시의 인플레이션 계산법은 더 높은 기준점에서 다시 설정될 것입니다. 증시를 압박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쟁터의 여파를 미국 주택시장으로 직접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르는데 이번 주 30년 고정금리는 6.3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오름세이자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채권 시장이 흔들렸던 2025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입니다. 시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금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잠시 떨어졌고 경제학자들은 이 지점이 2025년 거래 절벽에 부딪혔던 주택시장의 공급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열리자마자 닫혔습니다. 2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45만 달러짜리 집을 사는 구매자는 불과 4주 전보다 대출 기간 전체 동안 3만 3천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레드핀 데이터에 따르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63만 명이나 더 많은데 이는 최소 10년 만에 가장 큰 격차입니다. 공급은 마침내 늘어났지만 구매력은 다시 사라진 셈입니다. 10년물 금리가 4.3% 아래로 안정되어야 금리가 6% 수준으로 내려가며 봄철 매수 시즌에 건전한 수요가 돌아올 수 있지만 4.4% 이상을 유지한다면 시장 회복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유가 쇼크가 고용에 미치는 피해는 업종별로 불균등하며 골드만삭스는 이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의 고유가 환경이 연말까지 미국의 월간 신규 고용을 약 1만 명 정도 억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실은 거의 대부분 여간이 숙박업과 소매업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구조적 논리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 가게는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은 유지하는 대신 외식, 호텔, 쇼핑 등 임의 소비를 먼저 줄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업계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일자리 추가 없이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된 셰일 업계가 이 손실을 메워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특히 Z세대가 이 마찰을 불균등하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에 따르면 Z세대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솔린 지출 비중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으며 골드만삭스가 감원을 예고한 여가 및 숙박업 종사자 비중도 높습니다. 만약 브렌트유가 4분기에 80달러 선으로 내려온다면 고용 둔화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겠지만 분쟁이 심화되어 115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서비스업의 고용 손실은 수요 파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에 내린 판결은 빅테크 기업의 재무제표에 AI 경쟁과는 무관한 새로운 비용 변수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플랫폼 설계 책임입니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의 자동 재생 및 무한 스크롤 기능이 사용자의 중독과 우울증, 신체 변형 장애 등을 유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며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선례입니다. 두 회사는 수천 건의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판결은 기술 중독을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논리로 확립시켰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이미 AI 경쟁에 대한 우려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법적 책임까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참여를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비용을 높이고 메타의 1.4조 달러 시가총액을 지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게 됩니다. 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글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배상액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면 무한 스크롤의 경제적 가치는 규제가 강제되기 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 세대의 금융 기반을 재편하는 신속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신용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피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미국 평균 신용 점수는 714점으로 2020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18살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14.4%가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점수가 50점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습니다. 원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징수 재개와 바이든의 소득 연계 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770만 명의 대출자가 1,8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대출에 대해 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70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새로운 신용 연체를 보고하며 평균 62점의 점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층을 우량에서 비우량 대출자로 전락시켰습니다. 62점의 하락은 단순히 신용카드 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취업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Z세대의 소득 압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현재의 집행체제가 유지된다면 30세 미만 대출자의 신용 악화는 이란과의 평화협정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비 회복의 하한선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 3가지 메커니즘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기본 시나리오는 6주간의 심각한 혼란 후 유가가 80달러대로 후퇴하는 것이지만 분쟁이 연장될 경우 140달러 시대를 열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고용에 복합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둘째는 연방준비제도의 딜레마입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반면 고용 악화와 신용 붕괴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동시에 강해지면 연준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의 정책 말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빅테크의 법적 리스크입니다. 메타와 유튜브의 주가에 플랫폼 설계 책임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메타가 루이지애나 하이테리온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는 자본 투입과 법적 비용 상승 사이의 긴장을 직면할 것입니다. 유가계 85달러 아래로 내려가거나 2분기 전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온다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 전까지 시장은 기업 실적이 아닌 전쟁의 지속 기간에 의해 움직일 것입니다.